안녕하세요. 소디움 이온 배터리가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은 어디 있는가?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땡을 좀 울리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된 내년 실적 컨센서스 회사가 경영진이 발표한 거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하고요. 종목 추천 제가 항상 이제 매일 7시 반 정도 방송을 해드리는데 순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종목을 예시로 특히 아이온큐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봐서 실적이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9개 정도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종가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간이 다 끝나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종가로만 거래를 제가 하기 때문에 종목을 뭐 일부러 뭐 높은 시간에 사고 팔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하는데 예시다, 절대로 종목 이게 추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투자의 중요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ommon Sense Investing 이거를 간략하게 지금 읽으면서 존 버글님이 이제 10 Rules 성공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제시한 분인데요. 자, 넘버 1, 평균 회귀합니다. 주식은 혹은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주가는 오를 때가 있지만 내릴 때가 당연히 있고요. 수익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당신 걸로 만드세요. 복리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 트레이딩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홀딩이겠죠. 그죠? 캐링이나 홀딩이 그러려면 좋은 기업, 그죠?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잘 매입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버텨라. 우리가 꼭 사고 나면 주가가 안 좋은 뉴스가 부각이 되긴 하고 새로운 악재가 나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요. 자, 당신은 빨리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깨우쳐라.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이 급하죠. 빨리 부자 되고 싶고. 하지만 천천히 부자 되시는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바늘을 찾지 마시고 리스크를 줄이는, 한 방에 몰빵해서 그걸로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마시고, 계속 건초 묶음을 사라.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베팅을 해서 그게 확률적으로 성공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이고요. 낮은 부수, 혹시 ETF를 하더라도 익스펜스 레이셔가 낮은 걸 하시라. 그리고 리스크 없이는 절대 수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쫄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특정의 이벤트들이 나중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고순도치가 여우보다 낫다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시라, 이런 얘기고요. 꾸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우리 지금 이제 돌아가신 존 버글님의 마지막 10가지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되뇌인 이유가, 자,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오늘은 몇 가지 제가 이제 쭉쭉쭉 매일 제가 이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 TV 가시면 동영상도 올려놓고요. 그죠? 제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도 하루에 한 번씩, 영업일은 하루에 한 번씩 쭉 올려놓습니다. 네. 그런데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방송을 뭘 할 건가를 미리 이렇게 낮에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쭉쭉 좀 올려놓습니다. 자, 시간대 순으로
어제 기준 이후로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아이온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4분기 일라일릴리는 원래 마운드 자로 그 다음에 젯바운드 이 두 개가 GLP-1 호르몬을 통제해서 타입 2 다이아베티스하고 살을 빼는 젯바운드 매출이 40% 정도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가장 최근 어닝 가이던스보다도 지금 실적이 조금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라일리가 사실은 치매 치료제까지 FDA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갔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데요. 다행히도 좋은 소식은 2025년 매출은 최근 작년보다도 32% 58, 10억 달러에서 61, 10억 달러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2025년이니까요. 내년에 승인 예정인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서 약 한 20% 살 빼는 효과는 비슷한데 구강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처방을 받아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일라일리의 차트를 이게 지금 tradingview.com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차트도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떤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통상 차트를 하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더블탑이라고 하고요. 또 쌍바닥, 천정, 그죠? 오버헤드라고 하면 머리 위에 있는 그 헤드, 그리고 내려갈 때는 서포트, 올라갈 때는 resistance, 저항이라고 하죠. 내려갈 때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지선도 가장 최근의 저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의 저점, 또 두 번째의 저점은 최근의 고점을 이은 선이 더 결국엔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차트를 우리만 보나요? 기관 투자자도 보고요, 개인 투자자도 보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많이 레퍼런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최저를 625달러까지 서포트 레벨로 본다. 720달러를 첫 번째 지지하고 나면 그걸 깨고 나면 지지선을 깨고 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일릴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라일릴리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일라일릴리 주가는 빠지지만 제가 계속 사고 팔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 때 샀습니다. 비쌀 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매니징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워낙 이제 좀 대부분 빅테크가 많고 IT 테크가 많아서 한 종목만 9개 중에서 딱 하나만 일라일릴리를 넣고 있습니다. 비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라일릴리 비중 많이 넣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러 나중에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9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어제 나온 경제지표 하나 뭐 있냐면 CPI가 나왔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month of month 혹은 작년 동년 대비해서 지난달 대비 작년 동년 동월 대비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CPI가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요 경기가 CPI는 가장 크게 뭘 영향을 미칩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은 또 가장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I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CPI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원래는 미국이 금리를 4번 내린다고 했거든요. 2025년대. 근데 지금
1년 1개월 전에는 2번 내린다고 하다가 지금 상태로는 한 번만 내리는 미국이 금리를 그런 시나리오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있으면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 지수가 굉장히 미국 금리를 그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CPI 지표가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S&P 500 지수를 미국 대형주 지수라고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시가총액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예를 들어 4% 정도 차지하고 그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뭐 3%, 마이크로소프트 뭐 2.9%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S&P 500 위에 있는 기업은 비중이 뭐 0.02%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 가중 지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 그 주식을 자르지 않고 우리는 인간의 심리는 아시겠지만요.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원금 보존 생각이 나는데 절대 줄이지 않고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져갑니다. 끝까지 계속. 그런데 S&P 500 시가총액 지수는요. 올라간 종목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갑니다. 더 커지는 거죠. 자, 그 인간의 심리와 역행하는 인간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시가총액 가중 지수는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에 보면 폭락했던 S&P 지수가 기업은 날아가고 없어지더라도 파산되어 없어지더라도 S&P 500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계속해서 퇴출되는 기업이 있지만 새로 올라오고 점점 커가는 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투자의 본연의 그 본성과는 반대로 커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도 그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S&P 500 지수를 시가총액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500개니까 그죠? 100개면 1%, 500개니까 0.2% 한 종목당 균등으로 만약에 지수를 산출했다면 최근 1년 동안에 오히려 한 20%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죠? 최근 1년 동안 S&P 지수가 올랐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요. 그죠? 올해 1월까지.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그죠? 인간은 원래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인간의 본성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아폴로 팩시트에 나온 건데요. 미국은 좀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CPI가 좋고요. 그죠? PPI도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그만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유럽 안 좋거든요. 중국 안 좋잖아요. 중국 10년문 국채금리가 1점 몇 %니까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미국 S&P 500 지수의 매출의 40% 정도가 미국 아웃사이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아시아, 유럽의 경기 침체가 빠지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긴 하겠지만 미국도 매출의 40%가 빠진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 쉽지 않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제목에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없다.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레이트 파워라고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여기에 준상 이것도 중국 기업이고요. 노트림 에너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당연히
한자 보이잖아요, 그죠? CATL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이죠. 일본이겠죠? 니온이니까 니폰 일렉트로닉 글래스니까, 그죠? 소디움 에너지 티멧. 자, 네이트론 에너지 미국 자, 이쪽은 다행히 근데 자 보세요. Company specializing sodium ion batteries인데요.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일본 있죠. 중국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중국이에요. 노란색이, 그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에요. 네이트론 에너지. 영국 기업. 팔라곤 AMTG, 그죠? 자, 아틀라스. 유럽 기업이죠, 그죠? 인디, 소디움 다 이게 유럽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 엔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서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라는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조금 이제 캡처를 해왔습니다. CNBS에서 나온 건데요. 소디움 이온 하고요.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LFP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집중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 이름이 리튬 이온 포스페이트 혹은 이게 LFP고요. NCM 니켈 맹가닛 이거 망간 코발트 니켈 망간 코발트거든요. NCM 자 NMC 811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코스가 제일 많이 들고요. LFP가 두 번째로 많이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중국이 이걸로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아직도 NCM 배터리에 전고체 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이런 것들은. 근데 자, 프로시안 화이트, 레이어드 옥사이드, 폴라니온, 소디움 이온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도 30%싼 거죠. 이런 거를 지금 미국 기업 테슬라가 직접 시험하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유튜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반성해야 된다. 80%의 소디움 이온, 이게 이제 소디움이 소금이잖아요. 소금, 그죠? 소금. 소디움 이온 관련된 그 배터리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소디움 이온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지금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테스팅하는 걸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대략 30%라고 말씀드렸는데 LFP 배터리보다 30%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오브 캐퍼시티는 이제 80% 오브에 지금 테스트 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물론 이게 상용은 안 됐지만 소디움이온 새로운 소디움이온 배터리가 80%의 충전을 15분 만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나와 있는 것도 이게 소디움이온의 새로운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코노미컬하고요. 그리고 코발트가 굉장히 아프리카에 있는데 굉장히 비싼 광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소디움은 아직까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헤비어 하고요. 또 promising cathode material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소디움 아이언 옥사이드 NFO2라는 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캐소드, 애노드, 음극재 쪽에는 또 뭘 얘기하냐면 하드 카본으로 새로운 물질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디움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훨씬 더 많은 크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을 아이온이나 이제 망간 같은 거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컴파운드 양극재에 대한 컴파운드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카본 에노드에 대해서 음극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복스와겐하고 노스볼트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BYD 보이죠? 이게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프로덕션 코스를 줄이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태양광을 쫙 받아들여서 리뉴 재생 배터리 ESS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에 굉장히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뒷북을 때리는 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좀 무거운 뉴스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또 제가 이제 종목을 9종목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좀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제가 아이온큐, 로빈후드, 마이크로 스트레처지라고 했네요. 자, 마이클 셀리가 50% 지분을 갖고 계시는, 자, 비트코인의 대장이신, 네. 자, 이 세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5.9, 5.5, 4.2% 올라서 이 종목들을 각각 1%씩 빵빵빵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일라일리가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유일한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을 또 한번 싹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를 현금화하고요. 1%만 주식을 사서 2% 현금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쇼잉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글로벌 주식 TV에 가면 게시판에 실제로 제가 before 조정 전에, 네, 이게 지금 어제 좀 올라서 어제 오른 것들이 후드 많이 올랐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올랐고요. 아이온큐 올랐고요. 아이온큐 제가 워낙 급등나게 커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4%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1% 줄였고요. 자, 아이온큐도 3% 갖고 있었는데 1% 줄여서 2%로 만들고요. 로빈후드도 4%였는데 네, 후드 네, 4%로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요. 1%씩 줄이기 때문에 크게, 아이온큐도 3에서 2%로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좀 작아지고요. 대신에 릴리는 조금 더 더해집니다. 종가로 삽니다. 하나 더 더해서. 그래서 릴리만 샀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성을 일부러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존 버글님의 퍼머넌트 퍼펙트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으신 분들은 뭐 5대5,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 60, 채권 40,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하실 때 되신 분들은 주식 70, 채권 30. 거꾸로 됐네요. 채권을 그러네요. 거꾸로 됐네요. 그죠? 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채권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5대5. 네, 젊으신 분들은 주식 70, 네, 채권 30.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채권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은퇴하실 때 되신 분들은 5대5 정도, 뭐 6대4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항상 100% 넣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채권을 50% 넣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만 계속 지금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주식이 41%입니다. 주식은 9개를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 지금 비중이 제일 많네요. 7%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구글 6%, 그 다음에 브로드컴 5% 비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 로빈후드 4%,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3%, 퍼스솔라 3%, 아이온큐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급등락이 있는데 절대로 제가 아이온큐를 많이 안 넣습니다. 급등락이 올라갈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뭐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이익은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찌됐든 비중이 작아야 급등락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고요. 빠져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추천하는 것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